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예, 잘 쉬고 계신가요? 갑자기 또, 그죠? 날이 추워지죠. 요즘 날씨를 보면 꼭 우리 주시장 같습니다. 그죠? 조금 훈풍이 부나 싶으면 또 급냉. 조금 따뜻해져 싶으면 또 급냉. 대응이 힘들죠. 어쩌겠습니까? 이게 주식 시장인데. 근데 주식은요, 아무도 몰라요.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 영역인데. 미래에 대해서 그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열심히 보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죠. 주식시장 망할까요? 그죠?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항상 지금 같은 비슷한 이야기는 끝없이 나왔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장 안 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재, 그 악재의 어떤 내용만 틀리지, 비슷한 스토리,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죠? 요즘은 도박판, 그죠? 공모주 하나 탁 등록될 때 어떻게 돼요? 완전 장이 냉각되죠. 돈이 막 5천억, 6천억, 7천억 신규 공모주에 다 몰려가죠. 그러니까 난타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똑같죠. 기간 외에는 어떻게 해요? 100%, 200%확 시초가 만들어서 다 팔아먹죠. 그리고 이후는 혹시, 그죠? 상한가 갈까봐 개인들만 피 터지게 난타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시초가가 고가죠. 그리고 이후에 쭉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떨어지죠.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 주식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오르는지, 얼마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죠?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내가 배팅을 하든 말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죠? 끼해봐야 어떤 찌라시 같은 거 그걸 정보라 믿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 뭐죠?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서 공모주 그죠?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 쭉 올려주면 그거를 믿고 죽으라고 배팅 치는 거예요. 그거의 끝없는 반복. 올해 공모주 등록된 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죠? 그걸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은 뭐다? 첫날 시초가에 띄워두고 기관들은 다 팔아먹는다. 그게 대부분 똑같은 스토리라는 거죠.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연속극, 똑같이 재방송되는데 개인들은 매번 똑같이 당하죠.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내 아니면 됐지. 지도 지가 갖고 돈을 꼴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무시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 그렇죠. 그죠? 시장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수급이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공모주 하나 등록될 때마다 개인들은 다 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타 종목 등들은 소강 조용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개인들은 지겨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갖고 있는 종목 2%, 3% 그냥 팔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현상.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고 빠져나오면 그 돈들이 다른 종목군으로 또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돈 다 잃어요. 끝없이 손실이죠. 2, 3일 지나면 반동갈이 나가 있는데 그렇죠?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끝없는 반복, 도박판. 그건 누구 잘못이죠? 결국은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매번 똑같은 수법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죠?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올려놓은, 그죠? 정보를 진실이라 믿고 대한민국에서 내만 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면 이제는 공모주, 그죠? 공모주, 도박판이 주식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고,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된다 해도 개인들은 뭐예요? 망각. 잊어버려요. 며칠날 무슨 종목 등록됩니다. 뭐 3월 20일 날 뭐 등록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3월 20일부터 매수는 스톱해야 됩니다. 빠르면 한 이틀 전부터 매수 스톱해야 됩니다. 왜? 도박판 자금 마련한다고 개인들이 대부분 막 팔아치워요. 그러면 주식이 오를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모주 등록되고 그날 도박판이 벌어질 때 오후, 그죠? 한 3시 끝무렵에 매수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저가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까먹죠. 또 까먹고,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조금만 떨어지면 막 사고 싶어 안달이죠. 아, 이걸 추매해야 되는데, 이걸 추매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스럽죠. 근데 막상 도박판이 벌어지면 또 급락을 해요. 그러면, 그죠? 어제 내가 샀으면 손실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은 안 해요. 어제는 잊어버리고 또 지금 이 순간만 쳐다봐요. 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개인들의 한계. 그러니까 계속 돈을 잃는 거예요. 그죠? 단타란 것도 그렇습니다. 뭐, 물론 저도 뭐, 단타 많이 해봤죠. 한때는, 그죠? 이 주식쟁이들 만나면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 이번 주 내가 몇 타수 몇 안타다. 그죠? 단타 내가 오늘 뭐 이번 주에 100번 했는지 200번 했는지 그게 일종의 훈장이죠. 그죠? 그게 지금 뭐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리고 많은, 그죠? 주식 관련 어떤 사이트 아니면 단체 아니면 유튜버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개인들이 단타를 해야 돼요. 치고 빠지고 끝없이 사고 팔고 그래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추기는 거죠. 물론 저도 만일 어떤 뭐 제가 증권사 직원이다 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생계 수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각자에 주어진 현실이죠. 그리고 그죠? 우리나라는 주식이 직업인 전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장투를 해라?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이 있는 곳에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우리가 지금 또 여러 가지, 그죠? 현상을 또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음 주를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한동안 이번 주도 계속 장을, 그죠? 지배했던 엔비디아. 이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엔비디아 말밖에 없어요. 뭐, 뉴스든, 어디든, 뭐, 털면 엔비디아 이야기죠. 밤사이,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 사이에 보면 그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엄청 심했어요. 그전 한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한 7까지, 그전 변동폭이 한 10몇 %죠. 이 초대형주가 전 세계 탑인, 시가총액 탑인 이런 종목이 변동폭이 10%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뭐죠? 거대 세력이 매도를 했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국내 정시의 어떤 웬만한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보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10배 더 간다, 얼마 간다, 열심히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죠? 고점에서 모두가 열광하면 항상 빠지긴 빠져요. 근데 모르죠.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뭐죠? 시가총액이 끝없이 올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익을 내면 실적을 보여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실적보다 높은 가격에서 놀면 결국은 빠지고, 그게 주식이겠죠.
일단 다음 주를 공부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 질문한 내용 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서 이제 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죠? 그 한국의 코리아 그죠? 밸류업 한국 디스카운트 이 문제 끝난 거냐? 이 이벤트가 끝난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고민스럽죠.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뭐 일부 종목은 계속 그죠 머물러 있고 일부 종목은 뭐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그죠 퍼시스 질문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쯤에서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죠? 항상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불안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먹었던 거 한 번에 다 토해낼까봐 불안한 거죠.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다? 멘탈 관리. 그죠? 돈을 움직이는 매매를 하는 내 자신, 내 주체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 불안한 마음까지는 컨트롤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부 분할 매도를 해두세요. 그죠? 내가 지금 한 20% 이익이다. 그러면 여기 절반을 팔아버려요. 내가 불안하다 싶으면 절반을 팔아버려요. 그러면 20% 이익 실현해두면 나머지, 그죠? 남아있는 걸로 매매를 해도 거기에서 20% 빠지면 본전, 거기에서 본전에서 또 20% 빠지면, 그죠? 이미 팔아둔 50%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총액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매도를 절반 해두면 이 종목이 마이너스 40% 가야 나는 본전된다. 그러면 마음이 엄청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부분 어떤 분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 때는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지든지 VI가 걸리든지 급등이 나오든지 어떤 전조증상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때 매도하는 게 낫다. 그죠? 거래 없이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것은 뭐 누군가가 그냥 끌어올린 거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 끌어올린 그 종목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결국 절대 속일 수 없는 건 뭐다?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되고 강세를 펼치면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간다는 건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뜻이죠. 오른다고 내린다고 나쁘고 좋고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항상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터지면 누군가가 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에이구 막 그냥 없는 돈 생각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일창으로 질문을 하면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이분은 이미 불안하다.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너지기 시작한 그 멘탈을 다시 제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처방은 분할 매도였다. 그런 거죠. 경험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그죠? 분할 매도 일부 해두셔라. 익절은 항상 옳은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반대로 단체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저는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헷갈리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팔아라 했다. 또 어떤 단톡방에서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했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실력, 경험, 능력치, 돈의 규모 이런 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그 사정이 다 틀리는데, 그죠? 거기에 똑같은 처방전을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각각에 맞는 처방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죠? 밸류업,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기관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기관은 왜 그럴까요? 그죠? 밸류업, 장투,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왜? 걔네들 수익에 직결되니까. 얘네들은 사고 팔고 열심히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저평가된 거 사서 장투로 가고 배당을 받고 일하면 싫어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밸류업 프로그램을 열심히 부르짖어도 기관들은 다 팔아치워요. 그리고 뭐래요? 봐, 밸류업 그거 안 먹혀. 그 밸류업 그거 재료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꼬장지기고 있는 거예요. 꼬장질. 현재 하는 행태가 그래요.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구가 방해하고, 그죠? 지구가 막 주식 주 팔아가 방해해놓고 사람들한테는 밸류업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안 먹힌다. 봐라. 시장이 반응이 이렇잖아. 사기질하고 있죠. 사기치고 있죠. 일단은요, 제가 뭐 한 번씩 그 금융감독원장, 그 이복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왜냐? 한 번도 이런 것을 시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또한 의심을 해야죠. 그죠? 이게 선거용인지, 4월달 선거용인지, 뭔가 진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분이 사퇴해버리고, 나 정치 출마할래, 국회의원 출마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거는 의심을 하기는 해야죠. 항상 그런 단서를 깔고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도 파급력이 크니까 진행 과정을 지켜보자. 그리고 왜, 그죠? 이 밸류업이라는 이 종목의 대부분은 저평가된, 그죠? 좋은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 저평가된 좋은 회사들이 왜 그 길을 가느냐?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얘는 범죄자야 하고 확 몰아 세우고 잡아서 구속시키는 것보다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왜 얘가 이런 짓을 했을까? 조사를 하고 제도를 바꾸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지금이 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의지를 보이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어쨌거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려면, 그죠? 당근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라. 택도 없는 소리라 그랬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먹힌다고. 중요한 거는 뭐다? 법이에요, 법.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돼요. 그러면 뭐 문제 있어? 문제 없죠. 주식이라는 건 뭐죠? 자기네들이 주식을 상장을 했을 때는 상장을 함으로 해서 얻는 특혜 대신에 자기네들이 지어야 될 의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의무와 책임은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권리만 누리겠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다? 상장 폐지시키고, 상장 폐지한다고 그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혼자 조용히 놀아라. 주식시장 떠났어. 그게 맞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야죠. 규정을 만들고 문서화시키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상장 폐지 규정. 이런 조건을 위배하면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려야죠. 그죠? 몸에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를 빨리 치료 안 하고 놔두면 돼요. 나중에는 걔가 암세포가 돼서 결국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을 좀먹는 좀비 같은 기업들은 없어지는 게 100번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을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런 과정이죠. 우리 정시의 병폐, 그죠? S&P,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죠? 그 S&P, 미국장이 왜 끝없이 잘 나가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주식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상하죠? 10년 전과 지금 S&P 500의 어떤 전체 주식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뭐 배당을 하든 뭘 하든 늘어나야 정상인데 줄어들었다. 전부 상폐됐나? 왜죠? 자사주죠, 자사주. 그쪽은 어때요? 자사주 매입해서 전부 소각시켜버리죠.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유보율로 탁탁탁탁 숨겨두는 게 아니고, 대주주가 착복하는 게 아니고, 지 혼자 고기 먹고 술 먹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 자사주를 사서 그 자사주를 소각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5% 정도 주식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끝없이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국내는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도 극히 드물고, 자사주 매입해봐야 소각하는 회사는 진짜 희귀할 정도고, 대부분은 자사주를 악용하죠. 악용. 어떻게?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이 한 20%, 뭐 10% 낮으면 경영권을 뺏길 위험이 있죠. 그럴 때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왕창왕창 매수를 해서 딱 창고에 쟁여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되면 결국은 그 주식수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주주의 지배권은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용, 아니면 나중에 그 상속, 이런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자사주 이런 거 큰 의미가 없다. 이래 된 거죠. 그죠? 이게 문제였다. 이런 거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죠? 한 10년 전과 지금 비유하면 주식수로 따져보면 그죠? 한 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10년 전에도 2000포인트, 지금도 2000포인트대. 왜? 한국 시장은 안 돼. 국장은 안 돼. 왜 안 될까요? 결국은요,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주식수만 안 늘어났으면 지금 4천, 5천 가가 있겠죠. 끝없는 유상증자. 그래서 개인돈, 시중에 돈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죠? 좀비 기업의 대명사는 어찌 보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뭐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바닥에서 끝없이 헤매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씩 보면요, 바이오 기업 바닥에서 계속 끝없이 행보하는 거, 이런 기업들요, 질문을 해요. 이 정도면 완전히 바닥 다진 거 아니냐?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질문하신 거 있거든요. 그럼 저도 호기심에서 이래 쭉 봐요. 가격은 계속 바닥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시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안 올라가는데 시총이 올라가는 경우, 그건 뭐죠? 계속 주식수가 등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계속 등록되고 있다.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그대로도 시총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차트만 보는 사람의 맹점, 단점, 실수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끝없이 행보하는 종목이 왜 갑자기 지하로 처박히겠어요? 누군가가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대표적인 전환사채가 있을 것이고, 뭐 삼자 배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의 상당수는 바이오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주식시장을 이래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어떤 테마가 돌고 돌죠. 하면 엔비디아가 정점이냐 아니냐, 고점이냐 아니냐, 막 끝없이 논쟁이 펼쳐지니까 슬그머니 또 바이오가 고개를 쳐들고 있죠. 그래, 바이오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면요, 이맘때쯤엔요, 아니, 이맘때가 아니고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죠. 그러면
앵무새처럼 뭐 어차피 지는 바이오 안 샀을 거예요. 어차피 지는 바이오도 안 사면서 앵무새처럼 공식처럼 그죠? 수학 공식 같이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떠드는 앵무새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특히 유튜브에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기술주다. 그리고 그 기술주의 대명사는 바이오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를 사야 된다. 열심히 떠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떠드니까, 그죠? 주식 초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맹목적으로 주식을 막 사러 들어가요. 사러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업이나 이런 차트쟁이들이 그걸 보고 바닥에서 거래는 해 따라 붙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시세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팔아먹겠죠. 금리 인하, 지금 금리 인하 물론 하겠죠. 언젠가는. 뭐 올해 한다 했으니까, 파월이 올해 한다 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고 우리가 내릴 수 있나요? 우리가 바로 따라 내릴까요? 힘들겠죠. 파월은 왜 한다 금리 인하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요, 파월도 사람이죠. 파월도 마이 잡,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업. 잘못하면 자기가 잘려요. 연준 의장이다, 뭐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결국은 파월도 자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직업을 걸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세계 최초로 제일 먼저 가장 빨리 금리 인하를 내가 단행을 한다 하면 어떤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쳐들면 모든 책임은 파월한테 가는 거예요. 파월 너 때문이야. 파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잘리겠죠. 그러니까 파월도 누군가가 해줬으면 그 누군가가 유럽이면 제일 고맙겠죠. 유럽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 유럽이 계속 동글동글 하지 말고 너가 금리 인하를 좀 해주고 그 반응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따라 했으면 참 마음 편하고 좋겠는데 유럽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동결 하면서 파월 제가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우리도 어떻게 따라 하면서 순퉁이 트이고 우리한테는 면죄부가 주어질 것인데 서로가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 뭐 3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없죠. 이미 그죠? 우리도 미국과 금리 차가 그죠? 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미국 내린다고 우리가 당장 따라서 내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동안 계속 그죠?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거지 우리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내리는데 우리한테 무슨? 그러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죠? 실적 발표를 하죠. 많은 기업들이 끝없이 실적 발표를 해요. 실적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공통점을 쭉 찾아보세요. 내부 유보율이 높고 현금 비중이 높아서 은행에 이자를 받는 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게 나와요. 어떤 기업은 막 1000%가 넘는 기업도 속출해요. 몇백 프로는 시장에서 반응도 없어요. 한 100%, 200% 실적 급증한 것들은 반응도 없어요. 시총이 쪼매난 회사들, 시총이 1000억 이하는 그 회사가, 그죠? 이자가 그 기업의 1년 동안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도 속출해요. 고금리 시대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자를 내야 되는 기업들은 1년 동안 영업회가 이자 낸다고 전부 적자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은 아예 없는 그런 바이오들 대부분은 지금 어떨까요? 처참하죠. 안 망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거론하니까 금리 인하는 기술주가 최대 수혜주다.
그래서 열심히 바이오주를 추천을 한다.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물론 그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이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그런 기업을 하려면 하든지,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그죠? 실체도 없는 맨날 세계 최초 신약 개발, 세계 최초 표적 항암제 떠드는 기업들 잘못하면 대규모 유증 폭탄을 맞든지 아니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하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기술주다. 그리고 그 기술주의 선봉은 바이오다.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그 공식이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먹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마법의 주문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 왜? 실체도 없는 바이오 잘못 샀다 쫄딱 망하느니, 그죠? 한 100개 중에 1개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목숨 거느니 차라리 매출액과 실적이 똑같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도 널려 있는데 바닥에 뭐하러 목숨 걸고, 그죠?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바이오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왜 금리 인하 시기에 기술주가 강세고 기술주의 대표주자는 바이오인지 그냥 질문하시니까 설명드리는 정도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보면 금리 인하 하죠. 파월이, 그죠?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전반기 못했으면 하반기 할 것이고, 처음에는 2024년에 한 6번 안 하겠냐 기대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잘해봐야 한 3번, 그죠? 3번 정도로 압축됐어요. 그러면 조삼모사, 전반기 못하면 후반기 하면 후반기 몰아서 하는 거죠. 전반기에 3번 다 해버렸으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어렵고 힘들고 나쁠지 몰라요. 차라리 전반기 한다 기대감으로 버티다가 한 번도 안 하고 후반기에 들어가서 3번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호재일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인하에 그저 3번의 그 파급력은 간격이 점점 좁아질 테니까 금리 인하 발표하고 장이 한번 폭등하고 조정받을 만 하면 또 금리 인하 발표가 또 폭등하고 이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단, 뭐다? 금리 인하라는 건 뭐죠? 요즘,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장 안 돼. 그죠? 미장이 최고야. 미장. 끝없이 그냥 이동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코인으로도 이동하고. 그런데요, 미국 시장도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세상에요, 하무 11홍, 그러죠? 영원한 거는 없어요. 그죠? 미국 장 역시도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겠죠. 근데 그 정점이 언제일까? 그게 문제죠. 상식적으로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요, 뻔한 거 아닐까요?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하 단행을 하는 그 순간부터 미국은 꼭지다. 그때가 제일 고점이다. 이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 뭐냐?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강달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약달러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약달러로 전환하면, 그죠? 한차손과 가격의 하락을 두 개를 동시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전 세계 한머니들은 그거를 예상하고 이미 어느 시점에서는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을 동원하죠. 언론에서 뭘 해요? 가장 화려한 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싸줘요. 그러면 개인들이 미쳐 날뛰죠. 그때 고점에서 다 주식을 퍼넘기고 걔네들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싼 곳으로, 먹을 게 많은 동네로. 그죠? 그게 전형적인 코스예요. 결국은 미국 장은 영원히 오르냐? 아니라고 봐요.
금리 인하 딱 시작되는 그때부터 미국 시장이 꼭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많은 돈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국, 그죠? 금리 인하를 한다. 그죠? 그게, 그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돈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는 많은 돈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이 되니까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들고 가망 없으면 떠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수급을 해소해 준다. 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외국 자본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을 떠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돼서 해소해 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이제는 그 바이든과 그 다음에 트럼프 확정됐죠. 후보가. 확정되고 난 이후는 그 다음부터는 뭐죠? 이제는 정책 대결이죠. 근데 정책 대결인데 앞전에 한 번 이 빅매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리턴 매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어찌 보면 단편적으로 흘러가요. 대표적인 게 보면, 그죠? 그 금요일은 틱톡 논쟁이 있었죠. 중국의 그 틱톡. 그죠? 그 틱톡 논쟁이 막 펼쳐졌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틱톡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갈갔거든요. 미국 사람들 틱톡 못 쓰게 해야 된다고 막 법제화 추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틱톡 못 쓰게 법제화 추진을 하니까 트럼프가 딴지 걸죠. 오히려 반대하죠. 틱톡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그죠? 오히려 멍청이 저커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 이야기하죠. 저커는 뭐죠? 저커버그, 페이스북 말하죠. 또 트럼프는 페이스북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 계정 막 정지시키고 짜고 저짜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저커버그를 바보 멍충이라고 조롱을 할 만큼 엄청나게 갈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갈군 중국의, 그죠? 틱톡을 오히려 갈구고, 도와주고 있어. 그죠? 그 말은 틱톡을 도와준다 하기보다는 바이든이 하는 모든 거는 다 싫어. 이런 개념이죠. 틱톡은, 그죠? 미국계만 해도 가입자가 한 1억 7천만 명 그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그죠? 3배가 넘어요. 그 정도 많은 사람이 틱톡을 쓰고 가입자로 있다. 그러니까 파급력도 엄청나겠죠. 틱톡은 그 중국의 그 바이트 댄스라는 이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그죠? 그 어떤 플랫폼이죠. 그 유튜브 같이. 뭐 동영상 애들 이래 막 올리고 하는 어떤 그런 쪽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못 쓰게 막으려 하는 거죠. 바이든이 추진하니까 트럼프가 지도 없애려고 했다가 이제는 바이든이 먼저 선박 날리니까 지는 싫어 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그 페이스북부터 먼저 없애자 이런 식이죠. 기업의 성장, 그죠? 일부는 일부는 어떤 두리뭉실하게 그냥 질문하신 내용만, 타이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이후에 2부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그죠?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고 어떤 기업이 퇴보를 하는지 어려운 문제죠. 이거는 너무 두리뭉실한 질문이라서요. 단편적으로 어떤 업종 좋아요, 어떤 업종 나빠요 이렇게는 표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옛말에 그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식의 종목을 고를 때는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를 봐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뭐 초창기의 어떤 그런 속담, 격언 같은 거죠.
근데 지금도요, 뭐 어떤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고 아니면 일어나는 현실을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었어요. 그 올해 이제 한 해가 끝났죠. 그리고 2024년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2023년도 실적들이 쭉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 메이저 업체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었어요. 지금 많은 어떤 개인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차의 미래 전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탄산 리튬을 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 그 조건 중에서 뭐 예를 들면요, 이번에 그 도요다의 한번 실적을 봐요. 도요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도요다에서 가장 매출액이 핫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이걸 참고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도요다가요,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 끝났다 그랬죠. 그리고 전기차가 폭증을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죠? 2차 전지 배터리 강풍이 일어났죠. 지금 현 시점에서 작년 여름 그토록 정신을 달궜던 2차 전지들, 그죠? 에코프로 시리즈 해서 상당수가, 그죠? 거진 50% 이상 하락한 가격에서 있죠. 물론 그거보다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 주도했던 리튬,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슈죠. 저도 어떤 주식, 어떤 모임 이런 데 갔어요. 약간 그 비슷한 토론을 한 게 있어요.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여름에 2차 전지 테마를 주도한 그 유명 인사 한 분 있죠. 그분이 이야기한 그동안의 스토리를 쭉 봐라. 그리고 이 시점에서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걸 봐라. 그게 보는 게 정답이다. 지금 삼성 SDI가 어떻게 해요? 삼성 SDI가, 그죠? 2차 전지를 하는데 방향을 선회하죠. 그죠? 어떤 식으로 선회하는지 지켜보면 되잖아요. 기술이 어떻게 변했는지, 끝없이 우리나라밖에 못 만드는지, 2차 전지를 우리밖에 못 하는지, 뭐가 모순됐는지, 뭐가 진실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잖아요. 2차 전지 이런 걸 논하면요, 물론 물려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떤 광적으로, 그죠?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게 전부다, 그죠? 그게 진실이다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이번에 도요다 이야기 나오다가 또 약간 방향이 빠졌는데, 도요다들 보면요, 2차 전지와 내연기관의 그 중간이 뭐죠? 하이브리드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도요다가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하이브리드로 초강세를 펼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제반적인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형태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이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도요다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물론 대선이니까 그러겠죠. 대통령 선거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책을 조금 바꾸죠. 그전에는, 그죠? 엘고를 추종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정체성은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을 빨리 정리하고 전기차 시대를 빨리 도래하기 위해서 IRA 특별법도 만들고 뭔가를 추진했는데 막상 대선이 다가오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전국 자동차 연맹 이쪽에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설거머니 내연기관 차의 이 수명을, 연도를, 생산을
점점 늘려주려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 자동차, 그 노조,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편들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그죠. 자기 정치 자금 후원금, 공화당의 어떤 자금줄은 대부분 석유, 화학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반대할 것이고. 그래 되면 이래저래 물려서 바이든도 그 표를,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지연시키고. 이래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그죠? 합의점이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그죠? 하이브리드를, 관련주를 또 의외로 봐야 될 경우의 수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어쨌든요, 전반적으로는 크게 질문하신 거는 한 요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일부 스톱하고 2부로 해서 조금 더 그냥 세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